스피치로그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스피치로그 대표 주재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약간 호빵맨 됐는데 네. 좀 봐주세요. 네. 오늘도 지방선거 격전지 분석 빅데이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지사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어저께 방송 3사 여론조사 나온 거 잠깐 말씀드리고 빅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저께 방송 3사 MBC, KBS, S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14, 15일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김동연 후보 37.3%, 김은혜 후보 36.1%, 강용석 후보 2.9%. 지금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이제 좀 한 게 좀 이렇게 덧붙일 얘기가 있는데 강용석이 이제 2.9% 나왔어요. 네. 조금 이전에 요 조사에 비해서 조금 빠졌죠. 떨어지게 네. 나오죠. 네. 그건 뭐 여러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했다라는 게 저는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30 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관심사인데 사실 2030 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 스윙버터 역할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2030들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37.3으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앞서는 걸로 좀 나와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성표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급량에서 이제 언급량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실 언급량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의 부분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행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제 사실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강용석이 무지하게 높게 나온다라는 거. ARS 조사에서 거의 10%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언급량에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김동연이 조금 높으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김동연이 이제 앞서는 언급량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오고 네. 이제 14일, 15일에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강용석 후보가 12일 날 피크를 찍으면서 두 사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이제 그 여파들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량 데이터에서는 이제 유튜브 데이터도 이제 함께 보는데 네. 이 가로 세로가 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용석 같은 경우는 좀 과포집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언급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좀 높다가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동연 후보가 약간 높아지면서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약간 높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데 앞으로의 변수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좀 다시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용석 후보가 5월 10일 기점으로 이제 그 앞에서 조사 10일 전후 조사들은 뭐 9% 10%까지 ARS 조사에선 그렇게 나왔는데 어저께 방송 3사 조사를 보면은 2.9%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전화 통화를 했고 그때 네. 김은혜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네. 지금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을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청와대란 말씀은 안 되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용석이 거짓말을 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낮은 지지율 2.9% 떨어진 게 그 거짓말 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지지율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강용석 후보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고정 지지층. 근데 이제 그 단단한 고정 지지층 이외에 어그로를 끄는 이제 어그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지지층이 있는데 네. 그 지지층이 약 2, 3%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단단한
지지층이 또 이제 한 3%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모두 이거는 모든 선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중간 이하의 군소 후보들은 지지율이 점점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강용석 후보는 여러 가지 경향이 좀 결합돼 있는 거죠. 예,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군소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타의 행태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이 강용석 후보는 결국은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단일화의 형태가 될지 사퇴의 형태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김은혜한테 이게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그거는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0 그리고 여성표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표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후보하고 결합했을 때 물론 고정 지지층은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2030이라든지 여성 지지층들이 또 떨어져 나가는 층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은혜 후보한테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강용석 그 후보의 이슈 파이팅이 워낙 그냥 갑자기 경기도 선거가 확 그냥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단은 그 인수위 시절에 전화 받았다는 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김동연 후보를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과거 전력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강용석 후보가 한 4~5%의 단단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은혜 후보의 좀 핵심 지지 기반인 여성층과는 또 약간 그 상치되는 그렇죠.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예.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일단 퀘스천 마크를 주셨습니다. 네. 뭐 이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강용석 후보의 그 저기 이제 긍부정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은 98% 정도가 부정 키워드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 98%라는 게 아니라 네. 그 키워드들이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 나온 키워드들이 보면 뭐 폭행, 불륜, 비하, 차별, 진짜 안 좋네요. 개소리도 있습니다. 개소리. 그리고 뭐 논란, 네. 위반, 혐의, 명예훼손, 개고생, 뭐 의혹, 허위사실, 뭐 이게 사실은 뭐 들어가야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이제 사람인데 네. 이 용감함이 김은혜 후보한테는 어떻게 또 비춰질지 또 어떻게 또 상쇄될 수도 있을지 뭐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단일화 여부가 흥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국내임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단일화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진 사퇴라는 게요, 이 선거를 나온 사람이 그 어떤 상대 후보와 경선이나 뭐 어떤 그 합의 과정 없이 그냥 자진 사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죠. 아, 네. 가능 뭐 후보가 나왔다가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안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강용석이 나온 거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입지 이런 거를 다지기 위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몸값을 최대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 몸값을 올리는 중인데 자진 사퇴를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강용석에게 안 맞는 거죠. 원래의 의도나 그리고 어떤 이제 출발했던 취지나 이런 거하고는 안 맞는 건데 만약에 자진 사퇴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것이고 왜냐하면 출발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출발은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4% 5%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 4% 5%를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뭘 줘. 뭐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네.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스피치로그로 김동연 후보 연관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2위가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3위가 공약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은혜 후보와 그 신도시 특례법 등등 해서 GTX까지 네네. 공약 부분으로 상당히 지금 대립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김동연 후보의 그 오늘의 이슈 발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도 산하기관을 계속 이전하겠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내가 좀 책임져 보고 싶다. 그리고 경기 남부권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가 될 수 있게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경기 가짜맘 이 논쟁으로 좀 네거티브 이슈들이 폭증이 됐다가 지금 오늘 그 김동연 후보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포지티브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저는 보통 선거를 하면 네. 이제 지키려는 쪽과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쪽 보통은 여당과 야당이죠. 그리고 네. 김은혜 후보는 이제 여당의 후보고 김동연 후보는 야당의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당의 후보들이 이제 뭐 공약 그리고 뭘 하겠다 선심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야당의 후보들은 보통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치 이슈들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좀 이따 김은혜 후보의 키워드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김동연 후보의 키워드들이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면서 나오는 어떤 이런 정치 키워드들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어떤 공약 키워드들이 좀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선거 자체에서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공약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의 이제 키워드들 보면은 이제 뭐 GTX 부분들도 네. 있고 이제 이런 신도시 부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는 이제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 스피치록으로 그 연관 키워드 분석 김은혜 후보를 보겠는데요. 역시 연관 키워드 2위가 이제 김동연 후보고요. 4위로 이재명 지사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재명은 이제 김동연에게도 나타나고요. 8위로 나타나고 이제 김은혜 후보도 이제 4위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전 그 연관 키워드에서도 이제 김은혜 후보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요번 그 연관 키워드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김은혜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선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공격받잖아요. 이 윤석열의 입이냐, 경기도의 입이냐, 네. 뭐 윤석열의 사람이냐, 경기도의 사람이냐, 뭐 이제 이런 공격받는 부분들에 저는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선거 전략의 반영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격은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강용석 후보 키워드, 연관 키워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정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저기 기름값을 말하는 정유인가? 요건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역시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뭐 법원, 고소, 명예훼손, 기소유예, 혐의, 뭐 방송 금지 이런 좀 부정적 키워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유가 이제 밑에 이제 11위에 보면 정씨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 정유라를 말하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걸로 네. 보여지는데 이제 그 이 정씨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정유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의 김부성과의 불륜을 주장했다가 법정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이름이 정씨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강용석이 변호를 변호했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강용석의 연관 키워드로 이제 정씨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명예훼손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강용석은 그 사람들의 어그로를 먹고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어차피 지금 지지율 어제 방송 3사 거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김은혜 후보 쪽으로 아직 이동을 하고 있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방송 3사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살짝 앞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표심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일단은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강용석 후보가 뛰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사실 언급량과 함께 긍부정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참고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언급량은 김은혜와 김동연이 굉장히 밀착돼 있다. 네. 그리고 이 변화의 요인, 서로 간의 변동의 요인들이 있다. 이제 강용석과의 단일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슈 파이팅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뭐 바이든 방안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변동 요인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또 긍부정 부분들에서 보면은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자기 관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긍정어가 거의 70% 이상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그 지지율도 상승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향후에 그러면은 네거티브를 조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 혹시 방송 보신다면 저는 네.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하나는 유튜브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언급량의 그래프 총합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트윗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되게 높아요. 네. 근데 그 김은혜 후보한테 열세인 채널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은 게시량 자체도 좀 밀리고 네. 언급량 자체에서도 좀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부분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떤 그 김동연 후보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네.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지지자들은 사실은 텍스트로 과거에는 이렇게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달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짧은 동영상으로 그렇죠. 그 후보를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들려줄 무기 이거를 빨리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새로우면서 짧게 이런 무기를 장착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재밌는 장면을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 지금 일정 속에서 그 좀 재밌는 장면을 뽑아내는 두 가지에서 어쨌든 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요. 약합니다. 그리고 예. 되게 의도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면 네. 한 사람을 이렇게 딱 해서 유튜브로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해도 예, 되죠. 네.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의 어떤 그 사생활 속에서의 재미 그리고 어떤 감동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는 아주 짧은 동영상들을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가 되게 감동 깊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네.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무릎 꿇고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얘기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담이죠, 미담. 네. 이런 게 좀 생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후보를 퍼뜨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되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지금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요. 역시 지금 오늘 저희가 방송해드리는 3개의 지역이 격전지이면서 여기를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지방선거는 패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